자, 여기는 일단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다항식의 나눗셈이야. 다항식의 나눗셈. 그럼 일단 우리가 나누는 방법을 알아야 되거든. 나누는 방법. 자, 원래 우리가 숫자를 나눌 때도 7을 3으로 나누면 여기다가 뭐 적어? 2 적은 다음에 여기 1 적어야 되잖아. 그치? 내가 7을 3으로 나누는데 안 적어도 돼 이런 거니? 맞지? 4 적으면 돼, 안 돼? 안 되는 이유가 뭐야? 나머지는 항상 얘네보다 어떻게 돼야 돼? 커야지. 그치? 나누는 수보다 차가 커야 되잖아. 그러면 이제 문자로 나눌 때는 이제 생각이 뭐냐면 우리가 A라는 식을 B로 나누면 보통 몫은 Q라고 하거든.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보통 R이라고 하거든. R. 그럼 이제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우리는 나머지의 차수가 여기 수가 나누는 식의 차수보다 나누는 수보다 원래 어떻게 됐었어? 작아야 된다며. 그치? 그럼 R의 차수가 B의 차수보다 어떻게 돼야? 작아야 끝나는 거야. 알겠지? 나누는 방식이. 오케이? 그래서 기본이니까 그냥 한 번만 나눠보면 저건 뭐 그냥 나누는 방식이 똑같거든. 자, x 더하기 3으로 나누면 여기다가 x세제곱이 되려면 여기다가 뭘 곱해야 x세제곱이 되겠어? x제곱 넣으면 돼. 그냥이 별거 아니지. 그러면 우리가 원래 이거 할 때도 여기 1 나온 게 7 빼기 6해서 1이잖아. 원래 빼잖아. 원래. 그치? 그럼 여기도 그냥 빼가지고 이렇게 적는 거야. 오케이? 간단하지? 그러면 그 다음에 다시 여기 마이너스 5x 제곱이 되려면 여기는 뭐가 들어가면 돼? 마이너스 5x가 들어가면 되잖아. 그치? 그치? 그러면 내가 끝나는 게 나머지의 차수가 나누는 식의 차수보다 작아야 끝나는 거야. 아직 같잖아. 그치? 아직 안 끝난 거니까 이거 나눠 떨어져? 어디가 마이너스? 뭐 아래 갑자기 보면 되지 무슨. 여기다가 그럼 이제 뭐가 들어가면 돼? 15가 들어가면 맞지? 여기 나눈 게 마이너스 30 이렇게 되면 끝나는 거야. 알겠지? 나누는 방식 어렵지 않지? 이거는 똑같으니까.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에 항상 뭐를 적을 수 있어야 되냐면 우리는 나눗셈을 하는 거는 그렇다 치고 그냥 따라하면 되니까 이건 어렵지 않잖아. 그치? 나눗셈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우리는 항상 검산식을 적을 수 있어야 돼. 그럼 중학교 때 이거 검산식 적으면 뭐였어? A가 뭐였어? 우리 초등학교 때 PQ 플러스 R 이렇게 적잖아. 그치? 그럼 여기도 지금 검산식을 적으면 이 식이 뭐가 되는구나? x 더하기 3으로 나눴는데 얘가 몫이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30 이렇게 검산식을 적을 수 있어야 돼. 알겠지? 오케이? 간단하지? 여기까지. 문제 하나 더 해보자. 자, 바로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래? 자, 일단 사실 나누는 건 나는 할 수 있을 것 같거든. 나누는 거 할 수 있다 생각할게. 한 번 더 해볼까? 할 수 있을 거야. 근데 26번 한번 봐볼게. 27번 한번 봐볼게.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 나눗셈을 할 수 있다. 그래. 26번을 한번 더 나눠보자. 자, 한번 더 나눠보자. 그럼 다시 한번 더 나눠보면 x대제곱 마이너스 2x 세제곱 더하기 3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5를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4로 어떻게 했대? 지금 이제 나눴대. 맞지? 그럼 여기 뭐 들어가야 돼? 당연히 x 제곱. 그러면 내려올 때는 어떻게 한다고? 빼는 거. 그치? 어렵지 않지? 그러면 여기도 아직 얘랑 차수가 어때? 같으니까 안 끝난 거잖아. 그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한 번 더 해주란 얘기야. 간단하지 이거? 오케이? 됐니? 자, 그러면 지금 내가 나눴는데 보통 몫을 아까 내가 Q라고 했는데 지금 Q에서 뭐가 남아있어? X에 대한 식이 남아있잖아. X가 남아있잖아. 문자에서. 그래서 그러면 QX라고 적어. 얘네가 만약 상수항이면 QX를 안 적어. 그냥 Q만 적어. Q만. 알겠지? 그러니까 나머지는 당연히 어떻게 돼야 돼? 마이너스 X 더하기 9니까 Q2 더하기 R1 하라 그러면
Q2는 여기다가 2 대입하고 R1은 여기다가 1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너무 간단하지? 쉽지? 오케이? 나누는 건 별거 없잖아. 그치? 자, 그 다음에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얘네들의 나눗셈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건 얘네들의 검산식을 적을 수 있어야 되거든. 그러면 지금도 보면 fx를 이걸로 나눴더니 몫이 x-1이고 나머지가 2x-1이라는 얘기가 나왔잖아. 그럼 항상 나눗셈에 대한 얘기가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검산식을 적을 수 있어야 된다고. 적을 수 있겠니? 보이니 이거? 원래 A는 PQ 플러스 R이잖아. 얘랑 곱한 다음에 나머지 더하는 거잖아. 그치? 이걸로 나누었을 때 몫이 x-1이니까 얘랑 곱하고 나머지는 더하는 거였잖아 원래. 그치? 이렇게 검산식을 적을 수 있어야 돼. 괜찮니 여기? 돼서 그러면 지금 우리가 fx를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나눴을 때 몫과 나머지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fx를 한 번 더 나눠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fx를 계산을 한 다음에 2x제곱 마이너스 x제곱 3x 마이너스 2x 그러면 x지? x에다 2x니까 그 다음에 한 번 더 나누면 되는 거야. 괜찮지? 딱 일단 지금 두 가지 배웠어. 첫 번째는 나누기 하는 거. 이제 어려워질 거야. 두 번째는 검산식 적을 수 있는 거. 일단 두 가지가 되니? 두 가지가 괜찮아? 왜? 다나 말해. 어디가 안 괜찮아? 뭐 말해. 제가 느려가지고. 천천히 봐. 괜찮지?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이게 사실 이게 좀 어려운 주제거든. 자, 그 다음 이것도 그래. 이것부터 얘기하자. 자, 그러면 이제 검산식을 적을 때 우리가 이제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이거 봐봐. 자, ax 더하기 b라는 식이 있는데 내가 x-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만약에 3이래. 만약에.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우리 ax 더하기 b를 바로 어떻게 정리할 수 있어야 되냐면 봐봐. ax 더하기 b를 x-1로 나누면 몫이 얼마니? 무조건. 생각해봐. ax 더하기 b를 x-1로 나누면 몫이 무조건 얼마야? a인 게 당연하지. 맞지? 그러면 우리는 몫이 a에다가 x-로 나눈 거니까 검산식을 쓰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해돼? 이렇게 적을 수 있어야 돼. 어떤 느낌인지 이해돼? 저 문장에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 문장의 말을 본 다음에 바로 이렇게 적을 수 있어야 돼. 괜찮아? 말을 해. 됐니? 뭐 당연하지 않아? 맞지? 그럼 만약에 그럼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를 뭐라고 할까? 뭐 x 더하기 1로 나눌 때 나머지가 뭐라고 할까? 뭐 x-3이라고 할까? 이렇게 있어. 그럼 우리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를 바로 어떻게 적을 수 있어야 되냐면 x 더하기 1 곱한 다음에 몫은 여기 ax 어떻게 들어가겠지? 그치? 이렇게 들어가겠지? 나머지가 x-3 이렇게 바로 검산식으로 적을 수 있어야 돼. 저런 표현을 보고. 오케이? 일단 이 말은 이해돼?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거 한번 해보자.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방금 나누기는 할 수 있다 치고 그 다음에 내가 검산식을 적을 수 있다 치면 지금 여기 주제는 이제 뭐냐면 이제 변형이거든. 변형. 자, 일단은 처음에 1번과 2번은 쉬우니까 1번과 2번은 내가 설명해 줄게. 봐봐. px를 x-5분의 1로 나누었을 때 몫이 qx고 나머지가 r이래. 그럼 아까 내가 나눗셈에 대한 얘기가 되면 무조건 뭘로 적을 수 있어야 된다고? 검산식으로 적을 수 있어야 된다고 했지. 그럼 검산식으로 적으면 지금 얘네가 이거인 거 이해돼? 괜찮아? 여기까지? 됐니?
자, 그럼 1번은 그럼 뭐냐면 우리는 5x-1로 나눈 목과 나머지를 구하라고 하면 이제는 어떤 식이냐면 내가 px를 5x-1에다가 어떤 거 곱하고 어떤 거 더해진 형태로 만들면 당연히 내가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건 1차식으로 나누면 나머지는 뭐가 돼야 돼? 차수가 작아야 되니까 상수항 돼야 되잖아. 그치? 그럼 이렇게 만들면 우리는 해석을 px를 5x-1로 나눴더니 몫이 세모고 나머지가 네모라고 해석할 거야. 말이 돼? 그러면 지금 우리가 1번 같은 경우에는 5x-1로 나눌 때 목과 나머지를 구하라는 거는 얘네를 이런 형태로 바꿔보자야. 바꾸려면 어떻게 하면 돼? 여기가 뭘로 바뀌면 돼? 5 곱하면 되잖아. 그럼 여기다가 5 곱하면 여기다가 5분의 1 곱하면 식이 변해 안 변해? 식이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않아? 괜찮지? 이런 느낌이란 얘기야. 오케이? 그럼 우리는 px를 5x-로 나눴더니 얘가 몫이고 얘가 나머지다라고 해석할 거라고. 됐어? 그럼 두 번째 것까지도 쉽거든? 그러면 두 번째도 어떤 얘기야? px를 10x-1로 나눌 때 목과 나머지를 구하라고 하면 내가 만드는 형태가 이렇게 만들 거라고. 그러면 우리는 10x-2로 나눴더니 몫이 세모고 나머지가 네모라고 해석할 거라고. 그럼 너네가 10x-2가 되려면 여기다 얼마 곱하면 되겠어? 얼마 곱하면 되겠어? 10 곱하면 되겠지. 그럼 10분의 1 곱해야 식이 어떻게 되는 거야? 안 변하는 거지. 그치? 그러면 지금 이제 px를 내가 10을 곱하면 10분의 1을 곱해야 이렇게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우리는 px를 10x-2로 나눴더니 몫이 얘고 나머지가 이거다라고 해석한다라고. 괜찮아? 여기까지? 오케이? 2번까지는 쉬워. 문제는 3번이야. 그럼 봐봐. 그럼 3번도 마찬가지거든? 그럼 xpx를 5x-로 나눈 목과 나머지를 구하라고 하면 내가 만들어야 되는 목적은 뭐야? 우리는? 이런 형태로 만들겠다는 얘기지? 맞잖아. xpx를 5x-를 목과 나머지를 구하라고 하면 이렇게 만들면 나는 5x-1로 나눴을 때 몫이 얘고 나머지가 이거다라고 해석할 거라고. 그러면 xpx를 여기다가 x를 곱해서 만들려고 해야 돼. 저 형태를 x 다 곱한 거지. 보이지? 이 식을 x 다 곱한 거잖아. 그럼 얘네가 이렇게 만들려고 하면 일단 내가 5x-1이니까 여기다가 얼마? 5를 곱하면 일단 이건 되겠지. 그치? 괜찮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여기다가 그냥 rx를 적으면 우리는 1차식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뭐가 돼야 돼서? 수가 돼야 되잖아. 맞지 않아? 맞지? 그러면 돼, 안 돼? 지금 내가 rx라고 적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면 지금 봐봐. 자, 여기서 필요한 게 너네 rx를 5x-1로 나누면 몫이 얼마일까? 몫이 얼마니? 안 찾았는데? 5분의 r 아니야? 무조건? rx를 5x로 나누면 그렇지? 여기 5분의 r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무조건. 당연하지 않아? 몫이 5분의 r이고 됐지? 지금 그냥 나눌까? 자, 그러면 지금 봐봐. 몫이 r, 5분의 r인 거잖아. 그치?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 rx를 5x-1로 나누면 몫이 5분의 r이지.
전개하면 여기 상수항이 얼마 남아 지금? 마이너스 5분의 R 남잖아. 여기 5분의 R 있는 형태로 변형 가능하겠니? 아니 RX를 5X-로 나눠보자. 일단 내가 만들어야 되는 게 뭐야? 지금 봐봐. 여기가 지금 RX인 게 문제 아니야? 근데 우리는 아까 내가 이거 하기 전에 설명했던 게 AX 더하기 B를 X-로 나눈 나머지면 3 이렇게 표현하기로 했잖아. 맞지?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얘네가 X가 돼 있으면 안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얘네가 지금 뭘로 묶여서 가야 돼? 5X-로 묶여서 가야 돼. 돼? 그럼 아까 내가 X-를 나눈 못가 나머지하라 그러면 이렇게 표현되니까 RX를 5X-로 나누면 이거여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지 않겠냐란 얘기야. 좀 어려운 주제야. 알겠지? 괜찮아? 그럼 이제 끝난 게 봐봐. 지금 얘네가 RX가 지금 이렇게 적을 게 아니라 우리 목적은 이런 형태로 바꿀 게 목적인데 좀 어렵지 이거는. 얘네를 5분의 R에다가 지금 5X- 더하기 5분의 R로 적어주면 이제 내가 얘랑 얘를 5X-로 묶어주면 이렇게 쓸 수 있잖아. 보이니? 야, 미안하다. 그러면 우리는 얘로 나눴더니 얘가 몫이고 얘가 뭐라고 지금 나머지다라고 해석을 할 거라고. 괜찮지? 그 변형이라는 거는 이게 사실 고난도 문제를 뒤에 나눗셈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고난도 문제를 푸는 다 이제 가장 기본 베이스가 다 이거야. 이렇게 만들면 나는 얘로 나눴더니 몫이고 나머지가 이거다라고 해석하겠다. 하나 해볼래 이거? 이거 좀 어렵지? 30번 한번 해봐라. 30번 이거 이해 안 된 사람 지금 좀 물어봐. 오늘 되니? 이해 되냐고 저거. 어디서 안 돼? 이해 안 되는 사람 다시 봐봐. 풀기 문제가 아니라 이해 안 되는 사람 봐봐. 그러니까 일단 얘네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은 가져. 일단 얘네를 지금 아까 문제가 5X-로 나눌 때 목과 나머지를 구하라고 하면 이렇게 만들어주면 우리는 얘로 나눴더니 몫이 이거고 나머지가 이거다라고 해석할 거라고. 그래서 목적은 무조건 이걸로 만드는 거야. 돼? 그러면 아까 내가 여기 이거를 이렇게 만드는 변형은 좀 여기까지 변형은 좀 당연하지 않아? 맞지? 여기까지는 당연하지. 만들려고 한다고 생각하지면. 얘네가 XPX가 하면 이건데 X 곱한 거잖아. 아까 원래 검산식에다가. 그치? 근데 5X-를 만들어야 되니까 5 곱하고 5분의 1 곱해서 여기로 왔어. 여기까지 돼? 근데 문제는 내가 이걸 나눌 때는 5X-로 나누면 나머지가 숫자가 나와야 되는데 숫자가 됐어 안 됐어? 안 됐잖아. 맞지? 그럼 얘네가 지금 어떻게 돼야 돼? 숫자가 되게 만들려면 얘네를 우리는 5X-1에다가 어떤 거 곱하고 어떤 거 만든 형태로 만들어야 되는 거란 말이야 결국은. 그래야 5X-로 묶어질 거 아니야. 얘네가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생각해봐. 이거 5분의 R은 내가 계속 대충 맞춘 거야. 이렇게 얘네를 이렇게 만들려고 생각을 가져봐. 그러면 내가 5X-로 묶어주면 얘랑 얘는 묶일 테고, 그치? 나머지가 숫자잖아, 숫자. 돼? 그러면 우리는 해석할 수 있겠다 이런 느낌 아니야? 이게 너무 어렵지? 처음 하기 주제는 좀 어려운 주제긴 한데 쟤야 되니? 지금 표정이 굳었는데 빨리 말해봐. 돼 안 돼? 이건 되지. 여기까지는 되지. 그럼 얘는 이렇게 만들어야 5X-로 묶이지 않겠어?
얘네가 x의 개수가 r이 되긴 해야 되잖아. 전개했을 때. 5x면 5분의 r 해야 곱하면 r이 되겠지. 근데 뒤에 있는 숫자가 뭔지 모르는 건데 돼? 근데 내가 이렇게 만들려면 원래는 나누면 그렇게 만들어진다는 얘기야. 원래는. 한번 더 해볼까? 봐봐. 자, 한 대 더 했겠지? 그러니까 일단 이것도 우리가 일단은 뭐를 적을 수 있어야 돼. 이거 하면 좀 한 20분은 쉬울 텐데 검산식으로 적을 수 있어야 돼. 근데 우리가 지금 x제곱 px를 x-a로 나눌 때 못가 나머지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일단 x제곱을 곱하는 것까지는 너무나도 어때? 지금 이제 당연하지 않아? 그렇지? 근데 우리의 목적은 뭐야 지금? 얘네를 x제곱 px가 x-a로 나눌 때 못가 나머지를 구하라고 하면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게 문제 아니야? 맞지? 돼? 야, 그러면 봐봐. 내가 얘네가 rx제곱이 x-a에다가 어떤 거 곱하고 어떤 숫자가 되게 만들려면 이 식의 표현이라는 게 뭐야? rx제곱을 x-a로 나눴더니 몫이 이거고 나머지가 숫자가 되는 표현인 거잖아. 이 식의 표현이. 그래서 여기까지 괜찮니? 그래서 어떤 작업을 해야 되냐면 이거 사실 연습하면 따맞추기로 대충 할 수 있는데 처음이니까 맞지? 그러면 지금 이 얘기가 지금 무슨 말이야? 얘를 다시 검산식으로 적어주면 rx제곱이라는 것이 x-a에다가 rx 더하기 ar, a제곱, r로 표현되는 거 아니야? 됐니? 그러면 봐봐. 내가 만들 목적은 얘네를 무조건 얘네를 만들어야 된다는데 이제 얘랑 얘를 x-a로 묶어주면 앞에는 x제곱 qx가 남고 뒤에는 이것도 r로 묶을까? 얘가 남고 남는 게 a제곱 r이 될 거 아니야. 그치? 됐니? 그럼 우리는 해석하기를 얘가 몫이고 얘가 나머지다라고 해석할 거라고. 알겠지? 집에서 안 되면 천천히 한번 봐봐. 다시. 알겠니? 오케이. 여기까지가 나머지에 대한 얘기야. 뒤에 넘어가자. 그 다음에 38조. 여기는 좀 처음에는 좀 쉬운 얘기니까 이거 좀 스피드하게 파파팍 지나갈게. 자, 봐봐. 자, 항등식이라는 게 뭐냐면 항등식이라는 게 그냥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 우리가 등식에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항등식하고 방정식이 있어. 방정식은 당연히 뭐야? x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항등식이라는 거는 뭐야? 그냥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 항등식이야. 그래서 방정식의 목적이 그냥 뭐야? 해를 구하는 거라면 항등식의 목적은 항상 성립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나? 항등식이 되는 조건을 만드는 게 목적이야. 알겠지? 항등식이 되는 조건을.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그럼 항등식의 성질로 배우는 게 뭐냐면 이것도 그냥 보고 넘어가면 되는데 자, 봐봐. 첫 번째가 ax 더하기 b는 0이 지금 얘네가 항등식이 되고 싶대. 그럼 a값, b값을 결정하라는 얘기거든? 그러면 얘네가 항상 성립하기 때문에 내가 x에다가 아무거나 대입해도 어때? 항상 어때? 같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x에다가 아무거나 뭔가를 대입하는 거거든? 그치? 그래서 얘네가 항등식이 되려면 결국 어떻게 돼야 된다는 얘기야? a가 0, b가 0이 되면 항등식이라는 얘기야. 괜찮지? 여기까지? 그러면 ax 더하기 b랑 a-x 더하기 b-가 얘네가 항등식이 되려면 얘네가 이항해주면 지금 이거랑 같은 거 아니야? 그럼 위에서 얘가 항등식이 되려면 얘가 0, 얘가 0이라며. 그럼 여기도 항등식이 되려면 얘가 0, 얘가 0이면 되지 않을까? 맞지? 그래서 얘네가 항등식이 되려면
A랑 A 다시 같고 B랑 B 다시가 같으면 된다는데 좀 당연한 얘기가 뭐냐면 봐봐. 아니 얘네가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니까 X의 개수끼리 같고 상수항끼리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 얘네가? 항등식이 될 거 아니야 당연히. 그치? 다 같은 건데 맞지? 그 얘기야. 자 그러면 한 장 넘겨봐. 두 장 넘겨. 40쪽까지 가봐.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내가 항등식의 목적은 뭐라 그랬어? 항등식이 되는 조건을 만드는 게 목적이라 그래가지고 그럼 이제 미정계수라는 게 뭐냐면 정해지지 않은 계수라는 거거든. 그럼 항등식이 되게 하려고 정해지지 않은 계수를 결정하라는 게 미정계수야. 알겠지? 그럼 항등식이 되는 조건을 만드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개수비교고 두 번째가 수치대비 있대. 그러니까 개수비교라는 거는 이제 별게 아니라 너네가 만약 이런 식이 있는데 얘네가 X에 대한 항등식이래. 그럼 당연히 우리는 왼쪽 오른쪽이 똑같으면 항등식이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X제곱의 개수끼리 같고 X의 개수끼리 같고 상수항의 개수끼리 같으면 항등식이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야. 그래서 개수끼리 비교하는 게 개수 비교야.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수치 대입이라는 건 뭐냐면 얘네가 X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내가 X에 대한 아무거나 막 대입해도 어떻게 돼? 성립할 거 아니야. 그치? X에다가 아무거나 범수야 아무거나 막 대입해서 하는 게 항등식이야. 알겠지? 수치 대입법이야. 근데 보통은 이제 수치 대입법은 언제 쓰는 게 편하냐면 보통 대입을 했는데 좀 사라지는 게 있어. 0이 되는 것들이 많으면 대입을 하면 좀 편해. 알겠지? 오케이? 당연히 내가 만약에 모르는 문자가 만약에 3개야. 그럼 대입 몇 번 해야 돼? 3번 해야 돼. 알겠지? 기본 문제 먼저 풀어볼게. 바로 다음 페이지에 있는 게 기본 문제거든. 자, 봐봐. 자, 첫 번째 문제 자체가 얘네가 X에 대한 뭐라고 되어 있어, 지금? 항등식이라고 되어 있어. 그럼 항등식이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야? 개수 비교랑, 좀 쉬우니까 빨리 할게. 어렵지 않아, 여기는. 개수 비교랑 수치 대입이 있어. 근데 지금 내가 개수 비교는 어떻게 해야 돼? 얘네를 다 전개한 다음에 X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X에 대해서 내 이름차순 정리한 다음에 X제곱끼리 X끼리 상수항끼리 비교하는 게 개수 비교. 간단하지? 그럼 수치 대입은 내가 지금 모르는 문자가 몇 개야? 몇 개야? 3개지. X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X에다가 아무거나 대입하는데 모르는 문자가 3개면 대입을 몇 번 해야 된다고? 3번. 근데 지금은 대입하면 사라지는 게 좀 많잖아. 그치? 1 대입하면 0, 0이잖아. 됐니? 0, 0이니까. 오케이? X에다가 내가 2를 대입하면 0, 0이잖아. 그치? X에다가 내가 0을 대입하면 0, 0 아니야? 오케이? 이렇게 대입을 해가지고 사라지는 게 많으면 뭐를 해야 된다고? 수치 대입법이 편하다고. 대입을 했는데 사라지는 게 많으면. 너무 간단하지? 괜찮지? 두 번째도 봐봐. 두 번째도 얘네가 어떤 다항식 fx에 대해서 항등식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어. 그럼 항등식이라고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수치 대입이랑 개수 비교야. 자, 먼저 이거는 수치 대입으로 풀어야 쉬운데, 자, 수치 대입을 해주면 내가 지금 모르는 문자가 몇 개야? 2개지. 그럼 대입 몇 번 하라고? 2번이지. 근데 내가 0 되는 게 있으면 수치 대입을 사용하는 게 편하다며. 맞지? 돼? 괜찮지? 0 되는 게 있으면 수치 대입하는 게 편하다며. 연립하면 끝났잖아. 그치? 괜찮니? 근데 만약에 얘네를 내가 개수 비교를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개수 비교하려면 여기도 뭐야? 3차식이니까 여기도 몇 차식이 돼야 돼? 3차식이 돼야 되겠지. 그러면 얘네들을 어떻게 해야 돼? fx를 무조건 차수 생각해서 표현을 해줘야 돼. 알겠지? 그럼 얘네를 개수 비교를 풀려면 3차식이고 여기가 3차식이니까 여기를 x 더하기
C라고 한 다음에 얘네를 전개한 다음에 왼쪽과 오른쪽 개수 비교해야 된다는 얘기 알겠지? 괜찮니? 오케이, 어렵지 않은 얘기니까 넘어갈게. 어렵지 않지 이거? 넘어가 괜찮지? 다음 장 봐봐. 자, 그럼 여기까지도 별로 없거든. 자, 그럼 1번도 얘네가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대. 그럼 K값에 관계없이 성립한다는 건 얘네가 K에 대한 뭐가 돼야 돼? 항등식이 돼야 되겠지. 그럼 내가 수치 대입을 사용하려면 K에다가 아무거나 대입해야 되고, 그치? 개수 비교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K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해야 되겠지. 괜찮지? 그럼 내가 지금 개수 비교를 해보면 왼쪽에서 K가 하나 있는 것들을 다 묶어주고 K가 없는 것들을 다 묶어주고 돼? 간단하잖아, 그치? K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내가 K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해서 K가 있는 것끼리 묶고 K가 없는 것끼리 그냥 정리를 한 거야. 그럼 K에 대한 항등식인데 오른쪽이 0이면 아까 뭐가 돼야 된다고? 얘도 0, 얘도 뭐가 돼야 된다고? 0 돼야 된다며. 맞지? 그러면 얘가 10이니까 이거 10 들어가면 마이너스 얘랑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4 x 더하기 y가 얼마? 2 나오는 거잖아, 그치? 계산하면, 그치? 그럼 얘랑 얘를 가지고 저걸 구하래. 간단하지? 두 번째도 이번에 모든 실수 x, y에 대해서 성립한대. 그럼 x, y에 대한 항등식이잖아, 그치? 그럼 내가 수치 대입을 사용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 0,0, 1,0, 0,1 이런 것들을 막 대입해야 되겠지. 맞지? 개수 비교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지금? x, y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x는 x끼리 묶어주고 y는 y끼리 묶어주고 이렇게 간단하잖아, 그치? 됐니? 그러면 지금 오른쪽에 x의 개수 3이니까 얘가 3이고 오른쪽에 y의 개수 마이너스 1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이고 그치? 간단하지 이거? 됐니? 오케이? 그럼 그 아래 거 봐도 그 아래 거 65번 봐도 65번 이번에는 지금 조건이 하나 붙어 있는 게 x 더하기 y는 마이너스 1을 만족하는 임의의 실수 x, y에 대해서 얘네가 성립한대. 그러면 지금 이제 봐봐. 내가 x, y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x, y에다가 막 대입을 해야 되는데 일단 얘네를 만족해야 되잖아. 그러면 수치 대입을 사용하려면 얘네를 만족하게끔 원래는 마이너스 1, 0, 2, 1, 마이너스 2 뭐 이런 것들을 대입해야 돼. 0, 마이너스 1 뭐 이런 걸 대입해야 돼. 알겠지? 근데 보통은 얘네를 다 개수 비교로 풀거든. 개수 비교로. 그럼 개수 비교를 어떻게 푸냐면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 이런 거를 여기에다가 내가 들어가면 이건 다 기본 유형이어서 그냥 한 번만 연습하면 되는 거여서 그러면 이 식은 당연히 뭐를 만족하고 있는 거야? x 더하기 y는 1을 마이너스 1을 만족하고 있는 식일 거 아니야. 무슨 말 이해돼? 그럼 얘네가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치? 맞잖아. 그럼 x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우리는 그 x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해가지고
수는 뭐 생기니? 오케이? 풀어주면 되겠지. 간단하지? 그 다음에 그 아래 것도 이번에 얘네는 x, y에 관계없이라고 돼 있잖아. x, y에 관계없이 나오면 우리는 뭐야? 항등식을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은 얘네가 등호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어쨌든 얘네가 어떤 값으로 일정하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k를 붙여주면 돼. 이 정석풀이야, 이거 정석풀이. 그러면 내가 어떤 값이 k로 일정하다고 하면 얘네가 지금 이렇게 잡으면 x, y 값에 관계없이 성립해야 되니까 x, y에 대한 뭐가 돼야 돼? 항등식이 되겠지, 그치? 아까 우리 제일 위에서 풀었던 문제잖아. 그러면 괜찮니? 괜찮아? 여기까지 괜찮지? 어렵지 않지? 여기까지? 괜찮니? 여기까지? 나 이거 같은데 이건 편법이 있거든? 얘네가 일정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 결국은 몇 배 차이가 돼야 된다는 얘기 아니야? 이거 몇 배 차이야? 상수항이 마이너스 3배 차이잖아. 그럼 사실 마이너스 3배 마이너스 3배 하면 끝이야. 원래 A 마이너스 3분의 1이고 B 마이너스 3분의 2겠지 뭐. 이거 편법이야. 이런 게 맞지? 왜 일정할까를 생각하면 몇 배 차이가 돼야 되잖아. 마이너스 3배 차이니까 마이너스 3 곱하면 얘가 돼야 된다고. 맞지? 이게 당연하다는 얘기야. 보자마자 할 수 있다는 얘기지 원래는. 어떤 결인지 이해돼? 근데 여기 항등식은 처음에까지는 어렵지 않잖아. 그치? 여기까지 괜찮니? 오케이? 근데 자 그럼 하나만 볼게. 일단은 어느 정도만 할 수 있어도 나쁘지 않냐면 그 다음에 지금 봐봐. 이런 유형, 이게 이런 스타일 중에 이게 제일 기본 유형인데 이거 하나만 먼저 보고 그 다음 거 하자. 이거 하나만 하면 나머지 주제만 하나 천천히 하면 될 것 같다. 봐봐. 자, 이번에도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얘네가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건 맞아. x에 대한 항등식이 돼야 되는 게 맞지. 그럼 항등식이 나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였어? 계속 수치 대 개수 비교. 이거 두 가지잖아 무조건 결국은. 그치? 근데 내가 이건 수치 대입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이건 수치 대입으로 처리하려면 막 대입하다가 F2가 우연찮게 나와야 하잖아. 맞지? 그럼 이건 개수 비교를 해야 되거든. 그럼 아까 내가 이거 두 번째 문제를 개수 비교할 때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 fx를 뭐 해야 된다고? 표현해야 된다고 했잖아. 표현해야 된다고. 그래야 내림차순 정리해서 개수 비교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말이 이해돼? 아까는 없는 예제야 이거. 오케이? 그럼 얘네를 내가 x에 대한 항등식인데 얘네를 개수 비교하려면 뭐가 필요해? 뭐가 필요해 지금? 얘네가 fx가 몇 차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표현을 가능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보통 몇 차인지를 알려고 하면 fx를 ax n제곱 놓고 판단하면 돼. 오케이? 그럼 제일 높은 차수만 보면 되거든? 그럼 얘네는 x 자리에다가 지금 이게 들어가는 거잖아. 그치? 그럼 제일 높은 게 이거 아닐까? 돼? 괜찮니? 사실 오늘 딱 아까 항등식은 어차피 풀이 보면 너네 다 이해돼서 오늘 딱 해야 되는 게 딱 세 가지만 하면 되는데 아까 검산식 만드는 거 좀 어렵지. 검산식 만드는 거. 그치? 맞지? 그 다음 두 번째가 이거 fx 차수 표현해야 되는 거. 세 번째는 아직 안 했고. 괜찮지 이거? 근데 여기는 오른쪽에서는 제일 높은 게 이거라고 보면 얘네는 어떻게 가겠어? 이렇게 가겠지? 돼? 그럼 제일 높은 게 같아야 될 거니까 n이 얼마라고 알 수 있어? n이 2라고 알 수 있어. 괜찮지? 그럼 다시 정리하면 뭐야? 임의의 실수 x에 성립해야 되는 거니까 항등식인데 수치 대입으로 안 되잖아. 개수 비교를 하려면 뭐가 표현돼야 된다고? 식이 표현이 돼야 돼. 근데 지금은 몇 차인지 가늠이 안 되잖아. 그치? 가늠이 안 될 때는 이렇게 놓고 풀어야 돼. 실제로 그냥 이거는
fx가 만약에 n차라고 하면 이거 제곱하니까 이건 2n차고 이렇게만 해도 풀 수는 있긴 있거든 지금은. 근데 이게 안 될 때가 있어. 안 될 때가 있어. 해보면 그래. 안 될 때가 있어. 그러면 A로 판단해야 될 때가 있거든 이게. 안 될 때가 있어. 딱 물어봐. 예시가 없는데 안 될 때가 있어. 그럼 이렇게 놔야 이게 안정적이야 보통은. 장기적으로 봐도. 어쨌든 우리는 이제 수치 대입이 안 되면 개수 비교를 해야 되는데 개수 비교를 하려면 식을 표현해야 되는데 식을 표현할 때는 차수를 모르니까 이렇게 놓고 차수를 비교하겠다 정도의 생각만 가져주면 된다고. 알겠니? 그럼 나머지는 이제는 계산의 영역이거든. 그럼 n이 2면 내가 fx를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하면 좌변은 당연히 x 자리에 x 제곱 더하기 x가 들어가는 거 아니야? 오케이? 됐니? 그럼 내가 비교하면 끝이야. ax 4제곱 3차 되는 거 뭐야? 3차 되는 거 얘랑 곱한 거 2개 2차 되는 거 1차 되는 거 그렇지? 비교하면 끝났잖아 이제. 알겠니? 차수를 표현해 줘야 된다고. 이거 괜찮니? 마지막 주제 해도 되겠니? 하나 더 보여줄까? 보여줘 봐라. 봐봐. 그냥 봐봐. 이런 문제에서 이건 근데 시간이 없다. 야,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할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주제가 이제 뭐냐면 43쪽 가볼래? 43쪽. 그러니까 나눗셈? 항등식 아까 기본 예제는 할 수 있을 거야 충분히. 풀이 보면서도 어렵지 않은 거니까 할 수 있을 텐데 막히는 게 차수 표현해야 되는 거. 근데 차수 표현할 때는 이렇게 표현하게 정도만, 이 정도만 가지고 있어 그냥. 알겠지? 차수를 표현해야 되면 이렇게 표현하고 하겠다가만 생각 가지고 있으면 돼.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주제가 이제 항등식의 개수합인데 봐봐. 얘네가 x에 대한 항등식이래. 근데 얘네들이 지금 뭐야? 얘네를 전개했을 때 x제곱들의 이제 개수들의 이제 합들에 대한 걸 나온 거야. 알겠지? 그러면 얘네 문제를 풀 때 이제 고민은, 첫 번째 고민은 뭐냐면, 첫 번째는 뭐를 대입할까? 뭐를 대입할까 가장 첫 번째 고민이야.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끼리는 대입한 것끼리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원래 두 번째 원칙이야. 세 번째도 있거든? 일단 두 번째만 해도 여기까지는 다 풀 수 있으니까. 봐봐. 이 식을, 얘네가 항등식인데 얘네를 내가 전개해가지고 다 쓰는 게 말이 안 되지. 그럼 개수 비교는 말이 안 돼. 맞지? 그럼 당연히 이거는 수치 대입을 하라는 건데 여기다가 뭐를 대입해야 얘가 나올까 고민하는 게 1단계라고. 보이지? 뭐 대입하면 얘가 되겠어? 1 대입하면 될 거 아니야, 그치? 뭐를 대입할까 고민 첫 번째야.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냥 x에다가 뭘 대입하면 1 대입하면, 그치? 좌변은 이게 첫 번째 고민이란 얘기야. 간단하지? 두 번째 거까지 똑같거든? 자, 여기다가 뭐를 대입해 얘가 되겠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똑같네? 0이구나. 그치? 오케이? 됐지? 그러면 이제 3번은 어떻게 있어? 3번은 조금 어떻게 있어? 띄엄띄엄 있지? 그럼 뭐를 대입해야 되겠어? 그럼 이제 대입해서 되는 게 아니라 띄엄띄엄 있으면 내가 대입한 것들끼리 어떻게 하는 거냐면 더하거나 빼겠다. 야. 봐봐. 내가 대입한 것들끼리 어떻게 해야 3번이 나오겠어? 두 개를 더해야 저 식이 나오겠다는 생각 가질 수 있잖아. 그치? 그럼 더하면 지금 얘네가 홀수항들은 사라져가지고
짝수항만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얘네가 16이겠지. 그치? 간단하지? 네 번째는 어떻게 해야 나오겠어? 두 개를 이번에는 빼야 나오겠지. 그치? 괜찮니? 오케이? 한 번 더 볼게. 잘 알 거 봐봐. 잘 알 거. 자, 바뀐 게 지금 아까는 여기가 x제곱, x10제곱 이거였는데 바뀐 게 x 더하기로 바뀐 거잖아. 자, 일단 뭐를 대입해야 방금 우리 뭐를 대입해야 이런 게 나올 줄 고민해봐. 뭐를 대입해야 저런 게 나올지를. 뭐 대입해야 방금 이런 게 나오겠어? 외우는 게 아니라 고민하는 거야. 0. 이해돼? x에다가 내가 0을 대입해야 맞지? 저런 게 나올 줄 고민해보는 거라. 그럼 방금 문제에서 우리가 이걸 만들 때 어떻게 했어? 방금 문제에서 이걸 만들 때 얘랑 얘랑 어떻게 했어? 방금? 띄엄띄엄 있으면 대입한 것들끼리 더하거나 빼서 만들었잖아. 그치? 그래서 얘를 만들지 않았어? 얘를? 뭐를 대입해야 얘가 나오겠어? 마이너스 2. 뭐를 대입해야 될까가 두 번째 고민이라고. 오케이? 그러면 지금은 두 개를 어떻게 하면 나오겠어? 더하면 나오겠지. 보이니? 그럼 봐봐. 왜 저걸 계속 강조하냐면 이 문제를 한번 봐볼래? 칠판 봐. 어차피 너네 그 프린트에 다 넣어주긴 했어. 디귿 봐봐. 디귿만 하면 되거든. 디귿? 그러니까 뭐를 대입해야 될까 고민이 1단계란 말이야. 그럼 이번에는 보통은 일반적인 문제지에서는 이 정도까지밖에 나오지가 않아. 아까 우리 방금 했던 문제 있지? 그 정도까지밖에 나오지가 않는데 이거 나왔다고 하면 틀릴 거야? 아니잖아. 그럼 어쨌든 고민은 첫 번째는 뭐라고? 뭐를 대입해야 될까야. 그럼 또 고민해봐. 여기다가 내가 뭐를 대입해야 이런 식이 나올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 뭐를 대입해야 되겠어? 2분의 3을 넣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돼. 이거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니까? 1 대입하고 마이너스 1 대입해서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 뭐를 대입할까의 고민이 첫 번째라고. 돼? 그럼 내가 2분의 3을 넣으면 지금 여기가 2분의 3 빼기 1이어서 다 뭐가 돼? 2분의 1이 될 거 아니야. 그치? 괜찮니? 여기까지? 그럼 또 뭐를 대입해야 되겠어? 이거는 지금 어떻게 있어? 띄엄띄엄 있지. 띄엄띄엄 있으면 내가 뭐 하라 그랬어? 대입한 것들끼리 가지고 더하거나 빼라 그랬잖아. 그러면 원래 너가 이런 식이 필요하지 않겠어? 원래? 이런 게 필요해야 아까처럼 뭐 더하거나 빼가지고 만들어질 거 아니야. 맞아? 뭐를 대입해 얘가 나오겠어 지금? 뭐를 대입해 이런 게 나올지를 고민해 보는 거야. 2분의 1. 진짜 이거 그냥 생각하는 거야. 생각을 해야 푸는 거야, 이거는. 알겠지? 2분의 1을 대입해야 지금 이런 게 나오겠다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 맞지? 그럼 저렇게 홀수 번째만 생기려면 아까도 어떻게 했어? 두 개를 뺐지. 그럼 빼니까 지금 1은 사라지고 2의 30제곱분의 3의 30제곱 빼기 1이 되고, 그렇지? 얘네는 사라지는데 얘네는 어떻게 돼 지금? 2배에다가 2분의 A1 이렇게 나오겠지? 괜찮니? 그래서 보통의 기본 문제는 아까 마필 효과가 되는 게 제일 기본 형태야. 보통의
뭐 셀을 풀든 마플 시너지 풀든 보통 이 정도만 나와. 근데 뭐를 대입해야 될까 고민이 두 번째라고. 그다음 세 번째 고민이 하나가 더 있거든. 들어놔 그냥. 그다음에 이제 봐봐. 마지막 고민이 뭐냐면 첫 번째는 이제 뭐를 대입해야 될까? 두 번째는 띄엄띄엄 있으면 대입한 것들끼리 어떻게 했어? 더하거나 뺐잖아. 그치? 세 번째는 차수에 대한 생각이랑 특정 개수는 그냥 직접 구하겠다. 이 정도의 아이디어가 추가되거든. 봐봐. 자, 차수에 대한 얘기가 뭐냐면 자, 지금 얘네를 전개하면 얘네가 이렇게 됐대. 근데 아까 우리가 얘네 구하라는 게 아까처럼 뭔가 일정하지가 않지 않아? 뭔가? 맞지? 그 느낌은 가질 수 있잖아. 일정하지가 않지. 맞지 않니? 그럼 지금은 어떤 생각을 먼저 갖는 거냐면 차수에 대한 생각이라는 게 얘네를 전개하면 제일 낮은 차수가 몇 차니? 몇 차야? 마이너스 x를 몇 번 곱한 게 제일 낮아 무조건. 5번 곱한 게 제일 낮잖아. 그럼 왼쪽에서 제일 낮은 차수는 마이너스 x를 5번 곱한 거니까 차수에 대한 생각을 가지면 얘네는 제일 낮은 차수가 5차야. 얘네 이게 차수에 대한 생각이야. 그러면 여기는 A0부터 A4까지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그냥 이 얘기 자체가. 차수에 대한 생각을 가져주면. 말이 이해돼? 그 문제를 다시 봐볼게. 그럼 내가 구하는 거에서 이건 없다는 얘기야. A4까지는. 맞지? A4까지가 없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얘가 이제는 뭘로 보여야 되냐 하면 아까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이거 짝수항만 구했던 거 있지? 그걸로 보여야 돼. 4차까지가 없으니까. 맞지 않니? 이게 차수에 대한 생각이란 얘기야. 왜 생각하는 게 불가능해? 할 수 있잖아. 맞지? 4차까지가 안 나온다고. 그럼 여기다가 내가 원래 너네가 이걸 구하는 거 방금 했잖아. 이걸 구하는 건 방금 하지 않았어? 맞지? 어떻게 했어 방금? 1 대입하고 마이너스 1 대입해서 하는데 어차피 얘가 0이라고 지금은. 없다고. 차수에 대한 생각 가지고 있으면. 그럼 방금 1 대입하고 1 대입하니까 얼마니? 마이너스 1 대입하고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3의 5제곱 이거잖아. 맞지?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구하는 것은 두 개를 어떻게 하면 돼? 두 개를 어떻게 하면 돼? 더 해가지고 마이너스 242가 지금 2배에다가 A6 이거에서 우리는 A6부터 A14가 마이너스 121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괜찮아? 이거 어려운 문제 맞는데 보통 왜 어려운 문제냐면 아이디어를 몰라서 어려운 문제거든 보통은. 그럼 이건 구했네. 근데 뭐만 남았어? 얘만 남았잖아. 이거 전개했을 때 너네 그럼 특정 개수는 직접 구한다는 게 뭐냐면 얘는 직접 구하라는 얘기야. 전개했을 때 오차가 당연히 뭐 나오겠니? 마이너스 x를 몇 번 곱한 게 오차겠어? 5번 곱한 게 오차잖아. 그치? 그럼 마이너스 x를 5번 곱하니까 a는 마이너스 1이잖아. 이게 아이디어. 알겠니? 숙제 내줄게. 숙제는 149번까지 121번 왜 이렇게 적지? 아 앞에 것도 있구나. 여기 83번부터 104번까지 풀고 83부터 104까지 풀고 83부터 104까지 풀고 그
다음에 121부터 149까지. 오케이? 그 다음에 284랑 여기 몇 개만 아직 덜 배워서 이것만 할 수 있겠다. 284번만 한번 해봐. 아직 덜 배워서 나머지 못하니까 284번만 한번 해봐. 알겠지? 여기까지 하자.